한주간의 핫 이슈를 속 시원하게 파헤치는 방송 김 기자와 곽 기자가 함께하는 대판 CBS 노컷뉴스 김대웅 기자고요. 제 옆에는 지난주에 꽉타르크라고 본인이 주장창 주장하고 있어서 곽인숙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곽인숙입니다. 오늘 주변 반응 어땠어요? 꽉타르크. 완전 좋았어요. 너만. 이번 주는 이슈가 요즘 저는 처음에 영화 배우인 줄 알았어요. 저도요. 유호성을 네. 하고 간첩영화 찍었나? 서울시 간첩영화 찍었냐 언제? 그랬는데 유호성인 줄 또 알았어요. 유우성. 근데 전혀 다른 얘기야. 네. 이번 주제는 그냥 검찰, 국정원, 우리 박 대통령 또 남대중까지. 그러니까 작은 또 시원하게 저희가 말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남대준 이석기에 웃고 유성에 울다로 정했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저처럼 아무튼 유성 사건이 과연 뭘지. 유성 국정원 서울시 공무원 간첩단 증거 조작 사건. 어려워 이거 어려워. 제목도 어려워. 제목도 뭐죠? 이분은 북한 화교인데, 그러니까 물론 국적은 중국이지만 북한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북한에서 태어나서 북한에서 대학교까지 나온 사람이거든요. 상당히 엘리트죠, 그렇죠. 한국 경성군에 있는 경성의학 전문학교를 졸업하고 실제로 이제 북한에서 의사로 활동을 했죠. 2004년도에 우리나라로 입국을 했어요. 그랬다가 2006년도에 다시 어머님이 북한에 돌아가셔가지고 다시 이제 북한으로 들어갔죠. 쉽게 갈 수 없는 사실은 네. 학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중국인이기 때문에 되는 거죠. 입국을 했고 장례를 마치고 다시 연길로 갔다가 장춘으로 갔다가 베이징으로 가서 다시 한국으로 왔는데 이때가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2006년. 그리고 2011년에 서울시청 복지정책과 생활보장팀 계약직 공무원으로 이렇게 탈북자 특별 전형으로 이 사람이 채용이 된 거죠. 탈북자 특별 전형. 탈북자. 2012년에 여동생 지금 계속 진술이 나온 유가려 씨 여동생이 입국을 했고요. 그리고 국정원에 있는 합동신문센터로 이송을 해서 여기서 이제 6개월 동안 강압 수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기와 오빠 유우성이 간첩이라고 허위 자백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2013 작년 4월에 유가려 씨가 사실 나는 간첩이 아니다. 그때는 강압에 의한 진술이었고 아니다라고 이제 번복을 했죠. 그 다음에 작년 8월에 1심이 선고가 났는데 쉽게 얘기하면 간첩이 아니다. 네, 아니다라고 무죄가 났고 그 다음에 항소심 2차 때 이제 문제가 된 이 출입경 기록을 증거로 제출했어요. 작년 11월에. 검찰이. 네, 검찰이. 그리고 3월 달에 출입경 기록과 사실조회서 그리고 이 정황설명서 이걸 다 제출을 하고 올해 지난달에 민변에서 이 세 가지가 다 위조됐다는 그 중국 대사관에서 온 거를 확인한 거를 이제 언론에 공개하면 사건이 확 커진 거죠. 그러면서 뭐 검찰총장이 수사하고 국정원에서도 뭐 잘못했다는 발표문을 내고 그리고 대통령이 유감 표명을 해서 지금까지 이제 쭉 전개가 되고 있는 건데 지금 문제가 된 세 가지의 서류가 있어요. 네. 첫 번째는 화룡시에서 발급했다는 출입경 기록인데 지금 이게 위조가 된 게 가장 큰 거고요. 원래는 입국 들어온 것만 3개인데 위조된 거에는 입출입으로 기재가 돼서 이게 문제가 됐고 두 번째 서류는 뭐냐면 그 1번 서류를 공안국이 발급한 게 맞다는 사실 확인서예요. 근데 이것도 역시 위조가 됐고 도장이 다른 걸로 밝혀졌고요. 세 번째는 이 공안국이 발급한 정황 설명서에 대한 확인인데 이거는 아예 없는 문서라는 거예요. 이런 게. 중요한 거 3가지가 전부 다 증거가 조작됐다는 게 지금 이제 핵심인 거죠. 네. 이 사건에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국정원이 서류를 위조해서 예. 간첩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죠? 그렇죠. 그러면서 검찰은 그걸 확인도 안 해보고 그리고 그거를 재판부에 냈고 재판부가 사실조회를 중국에 했더니 니는 진짜 시시 위장 이렇게 나왔다는 거 아니야?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완전 국제 망신인 거죠. 국제 망신. 이게 2013년 1월부터 이제 예. 빵 터뜨렸지 않습니까? 서울시 간첩단 유성 잡았습니다. 그때가 이제 국정원 댓글 사건도 있고 NLL 조회로 해서 국정원이 수세에 몰리는 상황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반격 카드를 해야 되거든. 그 반격 카드에 가장 좋은 게 뭡니까? 저희가 간첩 잡았대요. 간첩 이러면 간첩 사람들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래서 국정원은 필요하다고 그 논리를 딱 들이뱉는데 1심에서 not guilty 똥 때려버리는 거야. 간첩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황당한 거지. 황당한 거죠. 그리고 검찰도 야 이씨 니네가 야 이 새끼야 간첩이라며 임마 그랬더니 그래 좀만 기다려 갖다 줄게 좀만 기다려
해가지고 좀만 기다려. 서로 갔다 오니까 잘했어 하고 검찰은 또 갖다 딱 제출했더니 냈는데. 재판부가 딱 보고 한번 확인해 보세요. 확인했더니 아니래잖아 이 새끼야. 니네들 검찰 국정이 닭대가리다. 이게 지금 그렇게 된 거거든. 완전 바보가 된 거죠. 간첩을 만드는 거, 어쨌든 증거를 조작하는 건 그건 재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 증거를 조작한다는 거는 저는 굉장한 엄히 다스려야 할 그런 문제라고 당연히 생각해요. 혐의가 있어야지 간첩이라고 그렇죠. 할 수가 있는 건데 이건 어쨌든 간에 그 증거 자체가 위조기 그러니까.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맨날 물타기 하려고 그러고 어떤 변화를 주려고 그러고 속이려고 하고 뭘 터트리는 이게 국정원이 그렇죠. 저는 잘못했다는 그러니까 거죠. 간첩과 이중 스파이는 항상 국정원의 단골 메뉴잖아요. 그래, 근데 여기다가 서울시 공무원까지 들어갔으니 그러니까. 진짜 좋은 먹잇감이었던 거예요. 살짝 박원순 예, 대표 예, 기승 그런 완전 반격의 카드로 예. 썼거든요. 그렇죠. 근데 카드를 썼는데 더 큰 카드가 그냥 뒤에 그렇죠. 딱 예. 있어버린 거야. 예. 쪼카 확 나와버리니까 음. 좀 당황하고 뭐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역대 중정이나 안기부 예, 예. 그리고 국정원에서 만든 간첩들이 사실 대부분 다 무죄로 나온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 단골 메뉴가 과연 어떻게 되는지 저희가 한번 무죄 받은 역대 간첩 조작 사건 딱 해서 한번 몇 개만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1914년 민청학년 사건이라고 있습니다. 예. 그것도 박정희 정권 때 간첩입니다라고 중정이 다 해가지고 검찰이 해가지고 딱 했거든요. 그러나 다시 재심해서 무죄. 그다음에 1977년 제일동포 유학생 간첩 조작 사건도 재심해서 또 무죄. 그리고 1987년 수지킴 사건 역시 무죄. 2012년 이명박 정부 저희 기억납니다. 왕재산 사건 역시 무죄가 나왔어요. 그리고 2013년 이석기 내라는 모 사건 박근혜 정권 때 지금 현재 진행형이죠. 현재 1심에서는 약간 국정원의 스탠스가 맞아서 27년인가 실형 나왔어요. 사실상 2심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습니다. 나봐야 하는데. 나와봐야 하는데 그래서 지금 국정원 그때 원래 그렇죠. 샴페인 짜면서 우리가 맞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 안 됐는데 아로 하다가 지금 완전히 유수한테 팅 맞고 지금 KO 됐죠. 지금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보면 이 간첩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게 그러니까 증거가 중요하잖아요. 다 무죄가 났단 말이에요. 간첩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간첩을 만들면 안 되죠. 그렇죠. 이게 창조 경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좀 무리하게 엮었다 야. 무리하게 엮었어. 아무튼 자 이렇게 해서 국정원이 제일 큰 빅 프로블럼이지만 또 그걸 그대로 확인하지 않는 우리나라의 아무튼 정치 검찰 지금 이제 뒤늦게 수사한다고 난리부르스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총영사라는 국정원 4급 출신의 이인철 검찰에서 이 사람 입국하자마자 구속할지 안 할지가 지금 초미의 관심사인데 사실 이인철로 꼬리 자르기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여져요. 이게 정말 그러니까 검찰로서는 지금 상당한 딜레마인 거죠. 왜냐하면 국정을 봐줬다가는 이제는 정말 정권의 역풍이 들어와서 지금 남재준 자르라고 난리고 청와대까지 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검찰로도 분명히 이제 이걸 낱낱이 패치다가 자기 새끼도 쳐야 되거든요. 자기 새끼도 치고 쳐야지. 국정원도 치고 쳐야지. 그래서 쳐야 되는데 굉장히 좀 난감한 상황임은 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검찰도 모르고 했다면 그것도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렇죠. 직무유기고. 기소 단계에서 같이 했는데 기소를 한 게 검찰이기 때문에 알고도 또 그렇게 했다면 그것도 문제고. 그것도 지금 문제인 거죠. 국정원 검찰 빼닥도 못하는 거야. 굉장히 다 엮여있기 때문에 지금 진짜 그런데 전 여기서 또 하나 짚고 넘어갈게. 그렇다면 엄청난 국가기관의 국기문란이에요. 그럼 그 수장은 누구겠습니까? 남재준입니다. 그리고 검찰의 책임자는 김진태고 적어도 남재준 원장은 그렇게 일요일날 보도자료로 띡 꺼내가지고 저는 그런 사과문은 정말 이건 정말 국민을 우습게 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뭐 대국민 성명 발표를 하든가 자기가 나와가지고 마이크 잡고 해야 되는데 기자들한테 이메일만 보내서 무리를 일으킨 점에서 죄송합니다. 항상 그런 식이에요. 거기는. 항상 항상은- 이메일로 땡치죠. 그건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국민에게 사과하고 정확하게 이거 경위를 파악해서 엄중 문책을 지시해야 됩니다. 국민들에게 정말로 아니 간첩을 만든 게 국가기관이 동원돼 가지고 그렇죠. 위조했다는 게 그것도 중국 문서예요. 그것도 중국 문서를. 한국 문 어디 지방 동사무소 문서가 아니라고 네. 그런 걸 위조를 했는데도 남재준 원장은 한마디 워딩도 없어요. 사실은 저는 국정원 아직도 반성 멀었다. 정말로 이번 기회에 반드시 이거의 경중을 분명히 검찰은 알아야 됩니다. 김진태 총장은 진짜 이거의 중요성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 특검을 가지 않으려면
검찰 내부에서 제대로 수사하면 됩니다. 제대로 해야죠. 안 되면 진짜 특별검사 얘기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박근혜 대통령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국정원 개혁하고 국정원장에 대해서 잘못된 그렇게 지적했는데도 아무런 말을 하지 않는다. 인정해 준다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요즘에 계속 지금 뭐 규제를 풀란 얘기를 매일 하잖아요. 아, 맞아. 규제는 암덩어리다. 암덩어리. 근데 지금 국정원이 암덩어리라고요. 이 암부터 쳐부시라고. 이 암은 두면서 뭐 대통령 규제 풀어라, 어째라, 투자해라. 그래서 맨날 이러는데. 그러니까 대통령 머릿속에는 정말 경제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맨날 규제 풀어서 외국에서 돈 풀어가지고 돈 풀라는데 재벌밖에 없는 네, 거죠. 그거만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헌법 국가로서 법치가 바로 서야 되는데 그렇지. 지금 댓글부터 해서 계속 이러고 또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증거 조작도 정말 큰 문제지만 댓글 사건이 더 크거든요. 그것도 큰데. 근데 완전 뭐 같은 국정원들끼리 그냥 묻어버렸는데 어찌됐건 이거 사안만 놓고 보더라도 이거는 정말 국정원이 개혁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버틸 재간이 없어요. 이 사건가 너무 명백하기 때문에. 댓글이야 뭐 몰랐다 안 시켰다 뭐 원세훈이 시켰더니 안 했더니 뭐 어쩌다 걸렸다 이러겠지만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증거가 조작되기 명백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간첩 증거 조작 사건 어떻게 될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어떻게 될 거냐면 박근혜 대통령 봤을 때 저는 남재준 안 자를 것 같아요. 이분의 기본적인 거는 공안과 안보거든요. 아버지 때부터 자기를 확고하게 지탱했던 기 때문에 이거는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국정원이라는 집단에다가 남재준 사람을 갖다 놓은 것도 이 사람이 군인 출신인 거고 공안과 안보에 대한 굉장한 확신을 줬고 지금까지 계속 남재준을 어쨌든 보호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정권 2년 차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봤을 때 아무리 잘못했더라도 남재준까지 건드리는 거는 저는 결코 원하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절대 안 자를 것 같아요. 일면 동의하지만 남재준 스스로가 못 버틸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도 군인이거든요. 군인은 그쵸. 쪽팔리면 못해요. 개쪽 다 팔았지. 개쪽 다 팔았는데 그렇다고 박 대통령이 뭐 해달라고 해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분명히 보고를 받고 은폐했다면 그것도 문제고 또 보고를 안 했다면 그 조직은 더 문제고. 전 개인적으로 참 답답하다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7, 80년대나 있었던 간첩 증거 조작 사건이라는 게 있다는 자체가 그런 국가기관에 우리들이 세금을 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화가 나고 분노합니다. 정말로 자기가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면 과감하게 벗고 또 사죄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는 게 창피한 게 아닙니다. 쪽팔린 게 아닙니다. 무엇이 국민을 위한 건지 한번 국정원 관계자 모든 섞여 있는 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지금이라도 검찰은 제대로 수사해서 국민들에게 정말 좋은 결과물을 내놔서 이걸로 변화될 수 있는 한 계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는 진짜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국정원이 하루도 뉴스가 안 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 박근혜 정권 출범하고 나서. 간첩 잡는 거는 국정원의 가장 큰 임무예요. 가장 주요한 업무고 이게 바로 국정원이 해야 될 일이고. 근데 그것조차 증거를 조작했다는 거는 정말 국정원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정말 막중하고도 굉장히 중대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안이 정말로 엄중한 일이라는 걸 알고 국정원이 좀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정말 박근혜 대통령 조속히 좀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대파로 문제로만 있는 민심 패러디 저희가 그냥 금방 찾아냈어요. 사실 이게 담고 있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짜잔! 와. 이중 간첩이라는 영화를 해서 이중 간첩 누가 간첩일지 뭐 이렇게 이런 의미도 있고요. 거역할 수 없는 프로젝트. 와. 무슨 프로젝트겠어? 간첩 만든 프로젝트겠지. 가슴에 남을 조자. 그리고 두 개의 조국, 두 개의 신분, 단 하나의 임무. 간첩 만들기 이러면 안 되죠. 이제 남재준 원장님 이제 점점 유명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쵸. 원세훈 원장님이 굉장히 떴다가 탁 가고 졌어. 별이. 떠오르는 새로운 별. 이중의 간첩, 이중 간첩 미진 패러디였습니다. 네, 개판 5분전은 제격기 중앙적인 생각일 뿐 오해하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개판 5분전 24번째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너 오늘 말이 돼. 선배 오늘 말 돼요. 편집밖에 없어. 그거 우리 생각이지.